자, 반갑습니다. 진명여고 2학년 학생, 학부모 여러분, 진명여고 2학년 담당 강사 정재민입니다. 작년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겨울방학 시즌이어서 윈터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스터디 카페에서 그쵸,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을 어떻게 잘 본 친구들은 아마 2학년 때도 뭐 기존대로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작년에 뭐 본인이 잘해서 잘 본 건지 학원에서 이제 뭐 잘해줘도 잘 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작년에 내가 공부한 게 잘못됐나? 아니면 학원이 좀 안 맞나? 그럼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윈터에서 아이들 질의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진명여고 2학년 작년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너희들이 시험 문제가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학습 전략회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차례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냐 이래서 일단 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시험 출제 경향, 작년에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시험을 이제 대비를 도와드릴 건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표나 학원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목동 지역 국어 내신 수업 세대 교체, 이게 뭐냐면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작년 코로나 직격탄 맞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재 3학년 친구들은 2년 내내 직격탄 맞았어요. 근데 3학년은 이제 복구가 힘들죠. 근데 2학년은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2학년, 3학년이 남았기 때문에 1학년 때 점수가 좀 저조하더라도, 그쵸? 2학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서 좋은 점수를 맞으시면, 다만 올바르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코시국에 맞춰서 조금 학습 방법이나 수업 방식,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진명여고 2학년을 책임질까 합니다. 세대를 갈아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간단한 소개, 이름은 정재민이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자랑일 수 있는데요. 일단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 본 전공은 전자공학과입니다. 물론 복수 전공으로 국문학도 전공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본 전공에서 배웠던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 3년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방식을 내신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목동 예섬, 그리고 이투센서, 그리고 명인, 그리고 솔비국어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평촌 지역 학원가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별 내신 문제 실제 적중률이 아무래도, 그쵸, 빅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적중률이 80% 이상. 물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친구들은 학원에서 봅시다. 자, 그리고 자, 작년이죠. 내신 수강생 1, 2학기 전체 만점자, 그쵸, 1등급이 배출이 다수됐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그쵸, 아니면 뭐 4번 중에 한 번 정도 만점은 있을 수 있어요. 1등급이 있을 수 있죠. 4번 다 만점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특목고, 자사고 상위권 수강생들, 물론 하위권도 있긴 하지만 상위권 수강생들이 꾸준하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최다 제가 보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강생 인원 대비 적든 많든 간에 만점자 수가 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평촌 지역 학원가의 내신 수업 누적 수강생 수가 최다였습니다. 너무 제가 자랑을 길게 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진명여고 2학년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밤을 새가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작년 시험지를 가지고, 그쵸, 당장 눈앞에 이제 있는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일단 제가 분석을 했는데, 교과서 작품 10작품이 나왔어요. 현대시 3편, 그 다음에 현대소설 1편, 고전시가 3편, 그 다음에 고전소설 몇 편? 3편입니다. 총 교과서에서 10작품. 생각보다 1학년에 비해 교과서 반영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교과서, 그쵸? 신사고 문학이라는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교과서 내부에 있는 작품을 다루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시험을 출제하실 때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작품 유인물로 나눠줬는데 일단은 7작품이 출제는 됐으나 문제는 일단은 학교에서 한 시험 범위 자체가 일단은 교과서는 한 10작품에서 11작품을 이제 주셨고요.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도 한 9작품 정도 총 19작품을 미리 알려주시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7작품, 2작품이 안 나왔어요. 네. 그만큼 꼼꼼하게 전 작품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는 출제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외부 작품이죠. 요거는 그냥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쵸? 아예 학생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주로 이제 보기에서 외부 작품을 많이 이제 충분히 연계 가능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4작품이나 출제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교과서는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뭐 Z 그 있잖아요, 닷컴, 그쵸? 그런데 뭐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냥 혼자 하셔도 되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작품 요거 학교에서 설명 잘 해주세요. 수업 열심히 해주셔요. 열의 있게 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작품을 중간고사 전까지 나가려면 시간적으로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건 메인이지만 요거는 약간 좀 그쵸 뒷전에 밀려다 보니까 시험 한 2주 아니면 1주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는 한 하루 이틀 전까지 진도를 나가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아이들이 약간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외부 작품의 그냥 대표적인 보편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뭐 다음 카페나 이런데 네이버 카페 그냥 님들이 가시면 알아서 구할 수 있어요. 진명 요구 패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만 걷어내고 필터링해서 최적화시켜서 제가 자체 제작 유인물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 작품이죠. 이게 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작품이긴 하나 변별력이죠. 증명요구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상위권층이 두툼해요. 이미 1학년 때 굳건하게 다져진 상위권층을 뚫을 수가 없어요. 웬만큼 공부해서는요.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 바꾸셔야 되고 뭐 학원도 바꾸시면 좋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외부 작품을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 주특기가 나오는 거죠. 같은 작가, 같은 제재, 같은 주제, 전 출판사 데이터를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를 시켜서 그거에 맞는 연계 출제 가능한 작품들만 싸그리 모아서 대비를 해줘.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아시겠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디테일하게 세부 개념은 일단 출제 경향. 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교과서 문학 특성과 기능의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 되게 웃기죠? 이게 뭐냐면 작품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과서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목동지역 다른 학교는 안 나와, 이거. 근데 진명 요거만 나와요. 사실은 교과서에 되게 충실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냥 작품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문학의 특성,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제가 교과서 앞부분 정리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나올 만한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한번 파이널 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는지까지 같이 연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보세요. 제 내신 비책의 5페이지에 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시험에서 인식적 기능, 그쵸? 문학의 기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기능, 미적 기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 교재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앞부분을 출제한다고 네, 뭐 데이터에 있었으니까요. 뭐 기출만 분석해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줬더니 그대로 개념 그대로 적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또 외부 작품,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 또는 내용상 특징 공통점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모든 유형 자체가 다 융합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내용, 해석 연습이 기본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가능 연계 작품은 제가 정리를 제 몫이죠. 그러려고 돈 주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나 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연계 작품 제가 싸그리 모아서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보기, 내용, 해석 연습도 도와드릴 거고요.
이런 거 보시면 자, 내신 시크릿 자료 있어요. 이따 제 교재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보시면 그대로 시크릿 자료에 있던 문제, 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다지선다로 나왔어요. 요거 외부 작품입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외부 작품도 수업을 했고 외부 작품에 나오는 선지, 문제집에 나오는 그 선지까지 그대로 들어 맞았죠. 외부 작품 문제까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외적 증거형 보기, 요거 아시죠? 되게 수능 스타일이에요. 수능 냄새 풀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대비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 증거형 문항풀이 연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3개년을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 시험지를 위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교과서 학습활동 기반의 심화학습 요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 증거를 대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활동에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제 내신 비책 127페이지에 그대로 있던 겁니다. 학습활동이고요. 요거를 보통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요 내용 자체 그리고 요 문제 답안까지가 그대로 선지로 나오고 요 내용 자체가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됐죠. 사실 그냥 깔끔하게 풀리죠. 이미 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용까지 적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서답형. 1학년 때는 물론 서술형 단답형인데 거의 단답형이었죠. 근데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조건대로 쓰지 않으면 답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감점 또는 제로, 0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출제 가능한 서답형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요거 서술형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써보게 하는 훈련까지 그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 힘 비책 교재로 완벽하게 대비를 시켜줄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요 문제, 요거 파수꾼이었는데요. 보시면 딸기랑 애들이 이리때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론 조건, 두 문장이거나 오답이 포함되면 그냥 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조건에 맞춰서 써야만 애들이 딸기랑 이리때는 다 알아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 맞힐걸요? 그래서 제가 문제, 내신 시크릿이랑 내신혁명 문제집에다가 이만큼이나 박아놨어요. 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왜? 자주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그쵸? 요런 것들, 요 문제 그리고 나서 요거 팻말 딸기의 상징적 의미 그대로 있죠. 요거 실제로 써보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요거를 수업 때 제가 했죠.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딸기 있고 이리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쵸? 요것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는 연습을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완벽하죠? 그래서 아마 문제랑 정답까지 그대로 서답형 적중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대비를 시켜줄 거냐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내신 비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신 비책, 내신 혁명, 그 다음에 내신 파이널, 그 다음에 탑시크릿이라고 해서 이제 탑시크릿 그리고 탑시크릿 파이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복습 테스트까지 있고요. 자세하게 봅시다. 보시면 일단 내신 분석서입니다. 이게 내신 비책이고 내신 비책인데요. 일단 내신 비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랑 교사형 교과서를 여타 학원이나 강사들이 활용을 해서 수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반성을 하셔야 되냐면 그럴 거면 그냥 인강 업체에서 출판사에 맞게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학원에 굳이 돈 주고 오는 이유가 이 사람이 담당이다 보니까 진명 요구를 담당한다며 그럼 그거에 맞게 특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신 교과서라도요. 안 나올 건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진명여고 스타일에 맞게 교재를 다시 만듭니다. 이 교재 안에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진명여고에서 나왔던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왔던 부분을 발췌해서 죄다 끼워 넣습니다.
완벽하게 진명여고 2학년에 최적화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임비책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제가 백날 양질의 수업을 하면 뭐 합니까? 흡수를 하셔야죠. 어디서요? 집에서 하셔야죠. 요건.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중요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답형 대비는 요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신 혁명, 요거는 이제 각종 아까 시중 자료는 어쨌든 공부는 하시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중 자료들 문제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 파이널, 제일 중요하죠. 어떤 친구는 그냥 학원을 안 다니고 요것만 원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이거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은. 네, 학교 선생님 필기, 그 다음에 기존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가 직접 듣습니다. 네, 아이들을 못 믿거든요. 아이들 학교 필기에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요. 네, 요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수업을 들은 걸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단권화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리고요. 시크릿 자료를 만드는데 요거는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외부 작품, 내 작품 있죠. 나올 만한 출제된 전 출판사 싸그리 데이터 모아서 여기다가 총 망라해 놓습니다. 무조건 나오겠죠. 아까도 봤겠지만 그냥 외부 작품, 그냥 작품이랑 내용 마저 그대로 적중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아니죠. 중요하죠.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봐야죠. 왜요? 진명여고 범위 19작품이라니까요. 까먹어요. 그래서 매주 누적해서 볼 겁니다. 전주에 배웠던 거 2주차에. 2주차, 1주차 모은 거 3주차에. 어려워요. 네.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뭐 내지 보시면요. 이제 작품 분석, 핵심 정리, OX 문제 요렇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나 이제 학습 활동 제가 아까 중요시 여겼죠. 요거 서답형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요런 것들 제가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자, 네임비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조금 노가다긴 해요. 그래도 공부하셔야죠. 그죠? 자, 진명여고 2학년 수업 시간표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금요일입니다. 불금을 저와 함께. 그쵸? 전혀 불타지 않습니까? 자,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목동 예섬학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망했어. 약간 이런 변명이 되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에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적응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색다른 관리, 색다른 밀착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서 1학년 거, 그쵸? 좀 시험 점수가 저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가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1학년 성적이 좋더라도 약간 긴가민가해. 근데 좀 다른 수업을 듣고 싶다. 다른 강사를 만나고 싶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강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꼭 학원을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간에 진명여고 2학년 국어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그쵸?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태까지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